최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파리올림픽이 개막하여 17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1924년 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00년 전의 올림픽과 지금의 올림픽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당시는 일본 식민지 시설로 한국은 참가할 수 없었으며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도 초대받지 못했었죠. 또한 그때의 올림픽은 주목을 그리 많이 받지 못했지만 지금의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4년에 한 번 모여 실력을 뽐내고 이를 보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기는 무대가 되었죠. 그리고 올림픽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안에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황당한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파리올림픽의 경우 그 시작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며 화제가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파리올림픽 개회식에는 우상혁과 김세영을 앞세운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했는데요. 이때 장내 아나운서 2명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죠. 역대 올림픽에서는 이보다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올림픽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역사상 가장 특이했던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미국의 로치 선수는 경기 중 지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히치하이킹으로 트럭을 얻어 타고 움직이는 황당한 일을 벌였고 결승선을 얼마 안 두고 트럭에서 내립니다. 그러곤 당당하게 1위로 들어오며 우승 세레모니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로치가 우승 트로피를 수여받는 순간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가 로치는 사기꾼이라며 이를 중단시켰고 결국 로치의 금메달은 박탈당합니다. 이에 대해 로치는 농담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뿐 1위 행세를 계속할 의도는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죠. 한편 괜찮은 페이스로 달리던 쿠바의 선수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가수원에서 사과를 몇 개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과가 썩어 있었고 이로 인해 복통으로 쓰러져 그대로 낮잠을 자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선수는 선두그룹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레이스 도중 들깨떼에게 쫓기는 바람에 코스를 벗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처럼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마라톤이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뻔한 위기까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마라톤 관계자는 그 어떤 측면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남겨질 역사적인 일들은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앞선 사건과는 반대로 가장 억울했던 마라톤 선수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경기 중 간중이 난입하여 메달 순위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브라질의 리마 선수는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35km까지 선두를 달리며 금메달이 눈앞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레이스 도중 한 남성이 뛰어들어 그를 넘어뜨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어이없는 남성은 종말론을 믿는 아일랜드의 성직자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레이스를 방해한 것이었죠. 리마는 다시 일어나 경기를 이어가지만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지며 다른 선수들에게 역전당해 3위로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이때 억울해하기는커녕 기쁜 표정으로 돌아오는 데이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IOC는 리마 선수에게 최고의 페어플레이한 선수에게 주는 쿠베르탱 메달을 수여했지만 브라질 선수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메달 공동 수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리마 선수는 이런 말을 하며 화제가 되었었죠.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내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3위인의 입상을 목표로 했고 영광스러운 동메달을 받았다. 나에게 이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진 것이다. 이후 리마 선수는 자국에서 열릴 이후 올림픽에서 많은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성화점화의 영광을 얻기도 했죠. 브라질의 리마 선수가 올림픽의 올바른 정신을 지닌 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의 선수들은 출전하기만 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한으로 북한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는 경우 우승 소감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1972년 메난 올림픽 남자 사격에서 북한의 리오준 선수는 남한과 북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우승 소감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리오준은 우승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죠. 김일성 수령 동지의 교시에 따라 미국 놈의 털가슴을 쏘는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연히 이런 살벌한 우승 소감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당시 미국인이었던 브런디지 IOC 위원장은 그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북한 사격팀이 공식 사과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되었는데 당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리오준의 금메달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냉전의 상황에서 리오준의 사격 실력과 호전적인 멘트는 남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며 북한 사람들은 리오준처럼 사격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남한이 북한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많았었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이 금메달을 단 한 번도 따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선수가 최초로 금메달을 따자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을 넘어서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재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한상영연맹 회장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는데 재벌 총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태릉 국제사격장을 세웠고 이는 대한민국 사격이 발전하는 데 큰 배경이 되었죠. 한편 리오주는 올림픽 이후 북한의 영웅으로 올라서며 출세가도를 달렸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발탁되어 경호실장까지 맡게 됩니다. 이후에도 북한 선수들은 우승소감으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도의 엄인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선 계란에 김정은 원수의 사상을 입히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죠. 이후 엄인철은 리오올림픽에도 출전하여 은메달을 따게 되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민영웅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리오올림픽에서는 북한의 역도 선수 랭정심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우승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섰다. 1등이 확정되었을 때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렸다는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지금 당장 원수님께 달려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북한의 선수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수영에서는 매우 황당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적도 기니 출신의 무산바리는 자유 100m에 출전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량은 일반 동호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개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0m가 지나자 그의 체력은 바닥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관중들은 박수와 휘파람을 불며 그를 응원하는 등 경기장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결국 무산바리는 1위로 통과한 선수보다 무려 1분 이상 뒤진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처럼 모든 힘을 쏟아낸 무산바리는 자신의 방에 돌아가 낮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한 뒤 TV를 켰는데 TV에서는 온통 자신의 이야기뿐이었죠. 올림픽 선수 식당에서는 많은 이들이 사진과 사인을 요청했고 언론들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에 무산바리는 자신의 경기에 대해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 물살을 갈랐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물살을 갈랐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올림픽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고 세계 언론들은 그에게 아프리카 뱀장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후 아테네 올림픽에도 출전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분실되며 출전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서울 올림픽에서도 황당한 일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탈리아 조정팀의 이야기로 이들은 조정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한강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선수들이 물 밖으로 나왔는데 한 선수 목에 걸려 있었던 금메달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한강 바닥으로 가라앉은 금메달을 찾기 위해 잠수대원이 투입되어 수색을 펼쳤지만 수심이 탁한 한강 안에서 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다행히 다음날 메달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돌려받은 이탈리아 코치는 내가 여자였다면 키스를 해줬을 것이라는 말로 잠수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 올림픽에서의 또 한 가지 황당한 일화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비둘기 통구이 사건입니다. 때는 1988년 9월 17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개막식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들뜬 마음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화점화에서 발생되었는데요. 성화점화 이전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놓은 비둘기들이 성화대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불이 붙기 전에 비둘기들이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화점화 순서가 됐는데도 비둘기들은 날아가지 않았고 결국 중계방송 화면에는 불길에 휩싸이는 비둘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이를 생중계로 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꽤 오랜 기간 외신들은 올림픽 최악의 순간이라는 타이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올림픽 하면 콘돔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선수들에게 처음 콘돔을 나눠준 것은 서울 올림픽으로 에이즈 환자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이었죠. 실제 올림픽에서는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갇혀 지내다 보니 여러가지 황당한 일화도 발생합니다. 리오 올림픽 수영여자 다이빙에 출전한 브라질의 한 선수는 남자친구와 밤을 보내기 위해 룸메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룸메가 이를 거절하자 엄청 다투게 됩니다. 결국 룸메가 방을 비워줬지만 다음날 둘 모두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메달을 따지 못했었죠. 이에 매우 화가 난 룸메는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선수는 올림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무려 10만 개의 콘돔을 뿌렸는데 포장지에는 올림픽의 모토인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라고 적어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이처럼 올림픽마다 많은 콘돔 사용이 화제가 되자 관계자는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죠. 올림픽 선수촌에는 두 종류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방종의 원인이다. 금메달에 도전하기 위한 선수들이 있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선수들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들 후자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경험이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 중 생중계로 방송을 못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는 여자 수구 경기로 노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와 러시아의 수구 경기에서는 무려 10명의 수영복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선수들이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경기를 펼치기도 했죠. 또한 런던 올림픽에서는 미국과 스페인의 수구 경기가 펼쳐졌는데 경기 중 미국 선수가 스페인 선수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면서 가슴 일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장면은 미국에서 생중계로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죠. 수구는 영국이 종주국인 올림픽 종목으로 수중의 핸드볼이라고 불릴 만큼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경기로 이로 인해 수영복이 벗겨지거나 찢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수구를 생중계하지 않거나 시간차를 두고 중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념을 지키지 않아 출전 자격이 박탈되는 황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밴쿠버에 출제했던 인도의 선수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햄버거를 먹다 현장을 놓친 코치에게 발각됩니다. 두 선수는 먹던 햄버거를 급히 변기 안에 넣고 물을 내렸지만 코치가 미처 내려가지 않은 맥도날드 포장지를 발견하면서 결국 본국으로 강제 송환이 결정되었죠. 이 사건은 올림픽 황당 사건으로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는 허구 기사를 작성하는 외국 사이트에 원글이 있었고 기사 아래에는 친절하게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내 언론에서 받았으면서 퍼진 거였고 심지어 SBS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죠. 결국 외국의 허구 사이트에 낚인 국내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아직도 해당 기사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에서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